선생님들 안녕하세요. 바닥입니다. 2022년 4월 14일 주식 시황 리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으로 수익 내기 위해서는 재료 분석이 필수입니다. 재료 분석은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제가 대신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승했던 종목과 하락했던 종목들 재료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상승 키워드는 곡물 가격 상승에 따른 사료주가 상승을 했고, 특히 이제 현대사료가 반등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시오노기 제약, 코로나 치료제, 태아 기형 유발 부작용으로 인해서 어제 일통제약이 하한가를 갔는데 그 부작용에 대해서 보도를 해명한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애플카 전기차 OS 개발 추진 관련해서 자화전자가 좀 크게 상승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미국 내 LNG 강간 수요가 급증을 하면서 관광 업체의 수익 증대로 관련주가 상승을 좀 했고, 그다음에 내일 거리두기 완화 해제가 나올 것이다라는 그런 뉴스로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와 마찬가지로 중국 상하이 봉쇄 완화 기대감으로 중국주가 좀 상승을 했습니다. 하나씩 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에 따른 곡물 가격 상승 이슈가 나왔는데요. 일단 현대사료가 오늘 상한가를 가면서 사료주의 상승을 또 이끌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어제 영상에서도 이야기했던 거지만, 어제 이야기했던 게 이 남해화학을 이야기하면서 그동안에 이제 사료주들이 상승을 크게 했던 종목들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미래생명자원처럼 이 바닥권 대비해서 주가가 크게 상승을 했던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대장으로서 앞에서부터 크게 이슈를 받아가지고 상승을 했습니다. 하지만 남해화학은 이제 뒤늦게 이제 그 대장주들이 상승을 하고 이제 고점에 와 있으니까 뒤늦게 이렇게 상승을 하는 모습에서 테마의 끝물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이 테마 관련된 종목에 이 현대사료가 오늘 상한가를 만들어줬습니다. 이것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해석을 할 수가 있냐? 그동안에 이제 식량 테마로 올랐던 종목들을 따지고 보면은 한동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이슈로 인해서 식량 관련주인 미래생명자원이 이제 대장으로서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이때 상승을 했던 테마 종목들을 보면은 뭐 미래생명자원, 팜스토리, 뭐 기타 다른 식량주들이 좀 같이 상승을 했었는데요. 그 뒤에 이제 미래생명자원이 이제 연속적으로 주가가 장기적으로 상승을 했지만 이 상승하는 와중에 조정을 하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이 조정이 나오는 시기에 이 국제 곡물 가격 급등에 따르는 그런 재료는 이 시장에서 꾸준하게 반응을 했었고, 그러면 재료 자체가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받는 재료였기 때문에 재료의 강도가 강했습니다. 그래서 재료는 유지가 되면서 그냥 관련된 테마의 종목이 상승을 했다가 하락을 하는 이런 와중에 재료가 강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음봉으로 조정이 나올 때 새로운 테마인 비료주들이 상승을 더했습니다. 네, 상승했던 게 이제 이런 누보라는 종목이 있을 거고요. 효성 OMB라는 종목이 있을 겁니다. 근데도 이 식량주와 비료주를 따로 나누지 않는 이유 중에 미래생명자원 같은 경우에는 이때 다시 한번 이 윗구간에서 상승을 시켰을 때가 3월 21일입니다. 그 다음날 3월 22일이고요. 근데 이 누보의 경우 이 상한가가 나온 날이 3월 22일입니다. 3월 22일이고, 그다음 23일 날에도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왔고, 효성 OMB도 21일 날, 22일 날 추가적으로 상승을 한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은 국제 곡물 가격 급등 이슈로 해가지고 식량이랑 이 비료주가 같이 상승을 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래생명자원이나 누보, 효성 OMB 같은 경우에는 같은 기간에 나온 국제 곡물 가격 테마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현대사료 같은 경우에는 미래생명자원과 움직임이 조금 다르다라는 것을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현대사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식량주들이 크게 상승을 했던 20일, 22일 날부터 해가지고 점 상한가를 이어서 갔습니다. 이 점 상한가가 계속 나왔던 날을 이제 보면은 30일, 3월 29일, 30일, 그 다음에 4월 1일까지도 주가가 추가적으로 상승을 했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까 말했던 첫 번째 이제 식량 관련된 테마의 첫 테마 종목을 보면 미래생명자원 같은 경우에는 20일, 22일은 추가적으로 상승을 했지만 그 다음 날부터 이런 식으로 계속 음봉으로 떨어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분명 국제 곡물 가격 이 테마로서 미래생명자원과 현대사료를 비교를 해봤을 때 같은 테마이지만, 같은 재료지만 이 재료 안에서도 테마가 나뉘면서 현대사료는 미래생명자원이 빠졌음에도 추가적으로 계속 상승을 하는 모습이 나와줬습니다. 이런 모습에서 제가 여기다가 글을 썼던 내용을 잠깐 보면은, 제가 생각하는 이 곡물 그 관련 주에는 이 테마 전체적으로는 이제 하락을 할 수 있다라고 이제 글을 써놨습니다. 반대로 개별주인 현대사료, 그러니까 같은 곡물 테마지만 이 현대사료 개별주로만 봤을 땐 잠깐의 조정은 있을 수 있지만 오늘의 상한가를 다시 한번 돌파해주는 그런 모습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이렇게 글을 적어놨는데, 이 얘기가 뭐냐, 이런 미래생명자원, 누보, 효성 OMB 그동안에 올라왔던 곡물 테마의 주가는 빠질 수 있지만 현대사료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더 단기적인 조정은 있을 수 있어도 추가적으로 현대사료 개별 이슈로는, 개별 종목의 주가로는 상승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대사료로 다시 돌아와서 현대사료를 바라보는 입장은 뭐냐면은, 여기가 이제 1차 파동이라고 보고 여기를 4등분선을 그어서 이제 이런 식으로 4등분선을 그었을 때 이 구간에서 한번 매매를 해볼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은 하지만 저는 아마 매매를 못했을 겁니다. 왜냐면은 이런 점 상한가
급하게 가격을 점프시킨 그런 모습이었고, 일단 변동성 자체가 좀 컸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매매는 못했는데, 만약 이런 자리에서 이런 식으로 상한가가 나왔던 모습이 나온다면은 내일도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는 모습이 나오거나, 혹은 단기적으로 이렇게 좀 조정이 오더라도 다시 한번 이런 전고점, 그러니까 이 오늘의 상한가를 넘어주는 모습이 나온 뒤에 주가가 추가적으로 한 번 더 상승을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얘기해서 이 종목을 사라는 얘기는 아니고, 이렇게 해서 갑자기 떨어지는 경우들도 발생하니까 꼭 사라는 건 아닙니다. 근데 단지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같은 곡물 가격 상승 재료가 있지만 이 재료 안에서도 다양한 테마가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전 이제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에 관련주들을 보면은 예전에 덕성이나 덕성우 이런 식으로 종목들이 크게 상승을 했었는데, 그때 테마가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 테마 종목들이 이제 상승을 계속 이어서 하다 보니까 주가가 많이 올라간 상태여서, 오히려 많이 올라간 그 종목들은 이제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고 이제 떨어지는 모습이 나오는데, 새로운 이제 윤석열 대통령 후보 관련된 종목이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을 만들어줬습니다. 분명한 것은 같은 재료지만 그 재료의 크기에 따라서, 재료가 연속성이 계속 있다라고 하면은 테마가, 그 같은 재료 안에서도 다른 테마가 나오면서 주가의 움직임이 좀 달라질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시오노기 제약 코로나19 치료제 태아 기형 유발 부작용 보도 해명입니다. 어제 이제 시오노기 제약 그 치료제가 태아 기형 유발을 한다는 부작용 이슈가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동제약이 하한가를 갔었는데, 네, 요약을 좀 해보면은 코로나 치료제 조건부 긴급 승인에는 영향이 없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런 신약을 개발할 때는 이 임산부를 대상으로 개발하는 신약이 아닌 경우에는 이 임상 단계에서는 임산부나 임신을 계획 중인 여성에게는 아예 임상 시험 자체를 안 한다라는 게 글로벌 임상 시험 표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일에 이제 발표된 동물 시험 같은 경우 투여한 약물의 양이 임상 시험에 사용된 양보다 농도가 높다라는 그런 발표가 나왔습니다. 실제로는 이제 사람에게 사용했을 때는 이 수치보다 낮아서 부작용도 크지 않을 것이다, 부작용의 가능성이 좀 낮다라는 그런 발표를 하게 되었는데, 일단 일동제약이 어제 하한가를 갔던 이유를 좀 따지고 보면은, 이 하한가를 갔던 이유를 따지고 봤을 때 첫 번째로는 이제 세무조사를 한다라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세무조사는 단기적인 악재라고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어제 하한가를 만들었던 게 이 코로나 치료제 태아의 기형을 유발한다라는 그런 부작용 이슈 때문에 하락을 했는데, 어제의 하락이 이 세무조사 그 단기적인 악재를 이제 무마를 시키면서, 그러니까 먼저 선 반영을 맞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하락을 하면서요. 그리고 오늘 이 부작용 이슈에 대해서 보도 해명을 하면서 부작용까지 없애버리는 악재 소멸이 나오면서 오늘 일동홀딩스가 상한가를 간 그런 모습입니다. 일동제약도 크게 상승을 했고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일단 주가 자체는 높은 자리다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어제도 글을 썼던 게, 굳이 이런 높은 자리, 그러니까 여기 바닥권 대비해서 높은 자리에서 매매를 해가지고 어제와 같은 악재가 다시 한번 또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높은 자리이기 때문에 굳이 그런 식으로 이렇게 높은 자리에서 리스크를 가지면서 매매를 할 필요가 있겠냐라는 생각이고, 이 종목이 아니더라도 엄청나게 많은 종목들이 많습니다. 결국에는 특히나 이런 제약바이오 종목들의 움직임은 사실 많이 정해져 있습니다. 한때 이제 시세를 먹고서 이 관련된 종목들이 이런 식으로 크게 상승을 했던 거지, 결국에는 이런 기대감, 이슈가 없어지면은 계속 하락을 하는 모습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제약 바이오의 좀 숙명입니다. 그래서 굳이 높은 자리에서 저는 뭐 여기서 진짜 해가지고 다시 미친 척하고 조건부 이제 승인이 난다라고 하면서 올라갈 수도 있지만, 올라가면은 그냥 올라가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바라보면 되는 겁니다. 굳이 어차피 내가 이 종목을 잡지도 않고 있고 어차피 잡을 생각도 없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 종목이 올라가든 말든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근데 만약 예를 들어서 매수 안 하고 있다가 그냥 하한가 이렇게 다시 한번 또 하락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아, 매수를 안 하길 잘했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오히려 이런 종목들은 좀 피해야겠다라는 기준을 하나 더 만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애플카 테슬라식 중앙 집중형 OS를 개발한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어떤 얘기냐면, 테슬라 이제 차 운전을 할 때, 자율주행을 할 때 우리 핸드폰처럼 디스플레이를 가지고 자율주행을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테슬라에서 지금 구현이 되고 있는데, 그거를 애플도 따라서 한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이 지금 중앙집중형 OS가 사용되기 위해서는 자율주행 센서나 카메라 모듈 이런 것들이 참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안전을 위해서 이런 센서 자체의 기술력을 증대를 시켜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있는데, 주로 이런 세 가지 분야로 자율주행 OS가 나뉘게 됩니다. 이 중에 오늘 자화전자가 상승을 했는데, 카메라 모듈 부품 사업을 관련해서 1,900억 원의 규모 신규 시설 투자를 한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이 밑에 내용을 보시면 국내 한 부품 기업의 자율주행 센서 분야 DCU 개발을 의뢰한 것으로 확인이 됐다라는 내용인데, 아직까지는 좀 이 의뢰한 것으로 확인이 됐다라는 그런 내용이고, 완전히 확정된 게 아니지만 이 자화전자가 연관이 되어 있다 하면서 오늘 상승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차트 잠깐 보면은 자화전자, 이게 그동안에 제가 전에 한번 여기다 선을 그어놨던 그런 건데, 오늘 아예 갭을 띄워가지고 이런 구간을 이제 갭 상승으로
돌파를 했습니다. 이제 강하게 상승을 한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고, 추가적으로 기대가 되는 거는 여기서 내일 더 거래량이 터지면서 주가가 한번 더 상승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뒤에 나중에 이제 주가가 이렇게 하락을 할 때 그 조정 구간에서 저는 매수를 할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더구전자도 LG 이노텍 이제 부품을 공급하는 업체로서 이 같이 엮이면서 좀 상승을 했습니다. 특히나 애플카 얘기가 나올 때 LG 전자랑 엮여 있는 게 많기 때문에 그것과 연관돼서 이제 상승을 좀 했고요. 이거는 이제 LNG 수출 확대로 미국 내 강관 수요 급증 전망으로 상승을 좀 했습니다. 국내 철강 기업이 좀 반사 이익을 얻었고, 그다음에 서울시에서 노후 상수도관 교체를 하기로 확정이 되면서 강간 업체에 수혜를 받을 것이다라는 내용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관련주는 일단 휴스틸이 있고요. 휴스틸 같은 경우에는 이런 장기간에 걸친 박스권을 돌파를 한 그런 모습이 나와줬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은 그동안에 이런 장기간에 만들어진 박스권 있는 종목은 저는 이제 그 관심 종목으로 조금 더 한번 보고 1차 상승이라고 저는 좀 판단을 하고 좀 보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하이스틸 같은 경우 얘는 이제 추가적으로 이런 식으로 상승을 크게 했었던 그런 종목인데, 자 여기다 그냥 4등분선을 이렇게 그어놨습니다. 여기서 1차 매수 구간이 나오면은 1차 매수하고 2차 매수하고 이제 들고 가보겠다라는 식으로 해가지고 그어놨는데, 일단 제가 멤버십 회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렸던 게 이게 이제 이 대장주는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이스틸이. 왜냐면은 금강철강이 또 이 대장주처럼 크게 상승을 했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이 종목을 이제 대장으로 보고, 하이스틸은 이제 2등주로 보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2등주를 매매할 때는 이런 그 1차 매수 타점에서 바로 사는 게 아니라 그냥 2차 매수 타점까지 기다리고 나서 이제 매수를 한다라고 이제 멤버십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이 종목을 사지는 않았고, 일단 철강 관련된 종목들이 좀 크게 상승을 하는 모습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리두기 완전 해제 검토 소식에 리오프닝 주가 상승을 했고요. 내일 거리두기 완전 해제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이제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인원과 영업시간 제한이 해제가 될 예정이고, 관련주로는 이제 화장품, 노래방 관련주가 오늘 좀 상승을 한 모습입니다. 아이패밀리 SC가 상승을 좀 해준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TJ 미디어도 오늘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와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일단 움직임 자체는 이제 어떻게 될까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 주가라는 게 여기서부터 이렇게 끌어서 상승이 나왔을 때에는 어떤 모습으로 나왔냐, 결국에는 진짜 이 리오프닝, 그러니까 거리두기가 완화가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으로서 주가가 이렇게 상승을 한 겁니다. 근데 이제 막상 거리두기를 이제 완전히 해제를 한다라는 소식이 나왔을 때는 그 기대감이 벌써 기대감으로 이 주가가 선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는 추가적으로 상승을 할지 안 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아예 못한다라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단기간에는 이제 고점 구간이니까 조금 뭐 매매를 하더라도 가를 좀 정해놓고 매매를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상하이 봉쇄 완화 기대감으로 중국주가 상승을 했는데, 그 중에서 이스트 아시아 홀딩스 중국 의료법인 지주사 자회사 편입 소식에 2일 연속 상한가를 갔습니다. 일단 제가 중국주를 안 좋아한다라고 말씀을 드려가지고 일단 뭐 중국주를 볼 생각은 없는데, 근데 일단 지분을 이제 중국에 있는 의료기기 업체의 지분을 이제 확보를 하면서 아예 경영권을 이제 자회사로 편입을 했다라는 그런 이슈로 얘가 이렇게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거래대금 자체가 아예 점 상한가를 가버려가지고 점 상한가를 계속 연달아 가서 거래대금이 많이 없는데, 이런 종목은 그냥 안 보는 게 편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매매를 할 수도 없고요. 내 거 아니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놔두는 게 낫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락 종목으로 ADM 코리아가 마이너스 23%, 그 장중에는 하한가까지 갔다가 이제 한 6% 정도 상승을 하면서 끝이 났습니다. 그 유상증자 결정 소식에 하한가를 갔고요. 워낙에 공시를 발표할 당시가 6,700원으로 확인이 되는데, 이때 유상증자 발행가액이 6,080원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밑에보다 더 주가가 크게 하락을 한 모습인데, 이거를 3분봉으로 잠깐 보면은 ADM 코리아 공시가 이제 10시 한 20분쯤 나와가지고 바로 점 하한가를 가버렸습니다. 근데 이 내용을 이제 또 살펴보면은 유상증자라는 게 이 목적 자체가 뭐 자금 조달 목적도 있을 테지만 타 회사의 증권 지분 이제 보유 목적도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미래를 위한 중장기성 자금이기 때문에 이런 일봉 자리에서 뭐 이게 뭐 사라 이런 게 아니라 일봉 자리에서 이 주가가 단기간에 이제 급락을 하면서 되게 그냥 차트적으로만 봤을 때는 메리트가 있는 자리까지는 좀 오긴 왔었다라고 그냥 보여집니다. 뭐 이거 매수를 하고 하라는 건 아니고, 그냥 이게 그냥 어떤 움직임으로 흘러가는지 관심을 좀 두고 싶어가지고 한번 좀 보려고 하고요. 여기서 이게 이렇게 급하게 떨어졌는데, 이 자리 자체가 이제 그냥 기술적 분석으로 봤을 때는 반등이 나와줄 만한 그런 자리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유상증자 이슈 자체도 발행가액보다 이제 많이 하락을 한 그런 자리였고, 그래서 추후에 움직임이 어떻게 되는지 좀 관심 종목으로 제가 혼자서 한번 보고
확인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신풍제약 같은 경우에는 어제 일본 시오노기 제약 치료제 부작용 이슈로 상승을 했지만 부작용 이슈 해명 보도가 나오면서 반사 이익을 얻었던 게 빠지면서 하락을 했습니다. 신풍제약이고요. 어제 상승했다가 바로 좀 빠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고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닥이었습니다.